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낭송을 하며 후학을 기르는 박희연입니다. 오늘 시끌림 시간에 소개할 시는요, 존재의 의미를 주는 시 신대철 시인의 반딧불 하나 내려보낼까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하나 내려보낼까요? 신대철. 상처 깊숙이 노을을 받는 그대, 훌쩍 바람이나 쐬러 올라오시죠. 때없이 가물거나 가물가물 사람이 죽어가도 세상은 땅에서 자기들 눈높이까지 한 걸음 윗세상은 빈터 천지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여기서 미리 집 없이 사는 자가 되어보고 저 아래 이글거리는 땅, 사람, 그대를 둘러보고 여름이 다 끝날 때 내려가시죠. 풀벌레가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길을 낼까요? 초저녁 한적한 물가나 무덤가로 나오시면 푸른 반딧불 하나 내려보내겠습니다. 신대철 시인은 45년 홍성에서 태어나 연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강설의 아침에서 해빙의 저녁까지가 당선되어 시작 50년이 넘는 원로입니다. 서울예대와 국민대 교수로 박두진 문학상과 지훈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고독하고 불안 또는 공포의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까닭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장교 시절 비무장지대에서 대북방송 원고를 쓰고 북파 요원을 안내하는 일을 하였고 지뢰에 산화된 전후에 따뜻한 몸을 얻고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세 번째 시집 누구인지 몰라도 그대를 사랑한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GP에 들어와 처음 분계선으로 내려갔을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당황했다. 사방에 파놓은 비틀을 들락거리며 밤새워 공작원을 넘기고 기다리던 그 하루하루. 그때 나는 살기 위해 틈만 나면 안전소로를 확보하려고 자주 분계선을 넘나들었다. 수십 개의 지뢰와 부비트랩을 매설하였다. 매설하고 제거하고 매설하고 제거하기를 수십 번. 그러나 정작 철수할 때는 긴급하여 지도 표기로만 인수인계를 하고 비무장지대를 벗어났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공작원과 GP 요원들이 수시로 찾아왔다. 비무장지대를 떠돌고 있는 젊은 영혼들에게 이 시집을 바치고 싶다. 라고 본인이 겪은 체험적 진실과 창조적 진실 사이에서 시인은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의 혼란과 방황과 고독, 동족으로부터의 소외를 겪으면서 남북 화해를 담은 서정과 생명을 가진 그런 시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까닭은 한 걸음 윗 세상은 빈터 천지라는 시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살고 있고 집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곳이 어디 없냐고 제가 평소에 엄살을 좀 피웠었거든요. 더욱이 반딧불이의 안내를 받아서 한여름 한 번쯤 올라와 보라는 시인의 손짓에 여러분들도 유혹을 느끼지 않나요? 휴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쯤 조금 위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초점을 한 단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아웅다웅 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안 되는 일이 며칠 후면 풀릴 수도 있고, 또 꽁꽁 맺어진 관계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느슨해지면서 풀어지기도 하겠죠. 근래에 여러분은 반딧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만났던 그 반딧불을 저는 올여름에 3번이나 만났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남에서 반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야탐로 237번지 맹산 반딧불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처에 사는 시인이 밤 11시 이후면 반딧불이 나온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반디를 보러 갔습니다. 캄캄한 밤 산을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반디가 놀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곳에는 반디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얼마 만에 보는 반디인지 가슴이 찡 울리면서 감회가 새로웠죠. 자정이 넘도록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땅에 묻히면 이렇게 조용한 어둠 속에서 반디랑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디는 딱정벌레과의 벌레인데 개똥벌레라고도 하고요. 순 우리말로는 반디라고 해요. 계곡에서 사는데 주로 아주 깨끗하고 생태 보존이 잘 된 곳에서만 살죠. 이 개똥벌레의 이름은 책은담이라는 책에서 썩은 푸른 빛이 없지만 화하여 개똥벌레가 되어 여름 달밤에 빛을 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조들은 반딧불이가 개똥이나 소똥에서 생겼다고도 생각하죠. 옛사람들이 본 것은 반딧불이의 성충이었을 것이므로 밤에는 날아다니고 낮 동안에는 습기가 있는 똥 밑에서 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아마 개똥벌레라는 이름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암컷은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잘 날지 못하고요. 수컷이 주로 밤에 날아다닌다고 해요. 애반디와 파파리 반디는 6, 7월 중순경에, 늦반디는 9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 경북 양녕과 전북 무주에 반딧불이 서식처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 한 편을 한번 보죠. 신대철 시인의 밭꽃이라는 시입니다. 밭꽃, 신대철. 밭꽃이 하얗게 필 동안 밤은 3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벌떼 같은 사람은 잠들고 침을 감춘 채 뜬 소문을 잠들고 담비들은 제 집으로 돌아와 있다. 밭꽃이 핀다.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밭꽃은 밤에 피는 꽃이죠. 시인들이 밭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아기다툼 또는 이전투구 같은 그런 일들을 잠재우고 밤이 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시간에 피는 꽃이라서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낮에는 벌떼 같은 사람들, 침, 뜬소문, 온갖 소리에 물소리가 묻히지만 그래서 밭꽃 피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런 소리들이 사라지고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리는 그런 밤에 피는 밭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참 팍팍합니다. 한여름밤에 피어나는 순백의 밭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반딧불이와 밭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혼미했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시적인 정신, 즉 시 에스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성남에 사는 강빛나 시인의 사과향 주유소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어요. 사과향 주유소. 강빛나. 가야 할 곳과 가고 싶은 곳이 다른 곳에서 내 것이 아니어도 퍼줄 것이 있다면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사거리 주유소로 직진을 하죠. 새벽 눈을 비비며 미터기 호수에 내 26살의 힘줄을 꽂고 원하는 거리만큼을 넣어주면요, 허기면한 바퀴들이 떠날 준비를 해요. 그녀를 만난 지 400일. 틈만 나면 동해로 떠나고 싶지만 언제나 대기, 기다림은 필수죠. 가득요, 들어오는 차량 사이 불빛 같은 한마디를 기다리는 내 심장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가끔씩 가을 볕을 받지 못한 팔목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돋아나고요. 그녀의 손바닥과 내 손바닥이 마주할 최소한의 공간, 내게도 해야 할 것들이 쌓여가죠. 그러나 언제부터 알아가는 지점에서 우리는 섞이지 않아요. 울아버지의 한 바퀴를 내가 아니면 밀어줄 사람이 없고요. 배보다 배꼽이 큰 병원비는 내 목덜미를 조여요. 그래도 사과향을 담아 미터기에 연결하는 꿈을 꿔요. 호수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사과밭으로 떨어지고요. 코 밑에서 나던 그녀 머리 냄새가 탱탱하게 퍼져가요. 가고 싶은 곳이 고개를 내미는 주유소에서 그녀에게 줄 선물은 늘 나보다 크게 포장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없어서 갈수록 진도는 더디고요. 저녁에는 가야 할 곳을 찾느라 피가 가렵고요. 네, 강빛나 시인의 사과향 주유소, 아주 특별한 시예요. 이 시인은 개간문학지 미네르바 편집장을 하고 있으며 전국 내성 현상 공모전이 있었어요. 내성천에서 준비한 그런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기량이 있는 시인이에요. 앞으로 문단의 주목 받을 만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인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제 한여름 여러분들은 사과향이 나는 주유소에서 정이 듬뿍 담긴 기름을 넣고 한밤중 밭꽃이 피어나는 또 반딧불이가 나는 계곡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예연의 시끌림이었습니다.